어제 이제 제가 북한산을 갔는데, 북한산의 제일 높은 데가 백운대라고 해요. 근데 거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원효봉을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원효봉을 갔는데.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산이잖아요, 산. 그죠? 요게 새초자라 그래요, 새. 산에 가면 항상 새 소리가 나요. 주로 많이, 갈 때마다 듣는 소리가, 이 소리 들려요. 비슷하죠? 네. 저 까마귀하고 대화도 안 되니까요, 운전하면서. 제가 4번 하면 저는 5번 해요. 그럼 저놈은 6번 해요. 진짜로. 그 소리가 비슷하잖아요. 틀렸어요, 이거.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새 소리를 들으면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소리를 지를 때 1번, 2번 내는 게 아니라 보통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요. 새 소리 들릴 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새 소리가. 예? 재촉하는 거예요. 얼른 올라오라고. 그 모습을 한자로 담은 거예요, 이게. 최고가. 예? 그러니까 새가 이러면 빨리 올라오고 하는 최고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예. 재미삼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표현 대리도 있고, 봐야 되는데, 그건 다음 순환으로 넘기고요. 이것도 다 넘기고, 요런 게 이제 표현 대리라고 우리가 하나씩 다 볼 거예요. 자, 이제 취소입니다. 취소. 교재는 어디로 가시냐면, 144페이지. 144페이지 가보시면, 늘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공부를 할 때 초장에 한 방에 박살낸다라는 의미로 하시면 안 돼요. 복공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네.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또 3바퀴 돌고, 이렇게 자꾸 회전을 할 때마다 이해도가 깊어지는 거지, 한 방에 내가 이걸 끝내버리겠다라고 접근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본인이. 아시겠죠? 예. 자, 취소인데, 거기 보시면 144페이지네요? 144페이지. 근데 이제 우리 책은 135페이지 보시면, 135페이지 교과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135페이지에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그럼 무효가 먼저 나와야 되겠지만 저는 취소를 먼저 할 겁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유닛 프리뷰, 그래서 그 단원을 미리 보기 하는 거예요. 그럼 법률행위 무효는 일단 어떻게 나뉘냐면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추인, 유동적 무효 이렇게 나뉘고, 취소는 취소권자, 상대방, 효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법정 추인, 취소권의 행사 기간 이렇게 나와요. 자,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자, 칠판 보시면, 자, 법률행위, 어떤 게 법률행위죠?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그쵸? 예, 괜찮아요. 뭐 계속 할 건데요. 뭐 올해 안 돼도 돼요. 내년에 또 하면 되니까. 예. 자, 그럼 법률행위에 뭐가 있어요? 일단 성립요건이 있었죠. 뭐였어요?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렇죠. 성립요건. 그래서 요 3가지가 성립요건이고, 요거를 갖추면 뭐 됐다 그래요, 이제? 성립됐다 그러고. 그죠? 요걸 만약에 갖추지 못하면 불성립이라고 했죠. 그럼 성립요건 갖춘 다음에는 또 뭐를 따져야 되냐면 효력요건을 따져야 되겠죠. 그죠? 효력요건. 그럼 효력요건은 당사자가 뭐 있어야 돼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의사표시는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게 비진의, 통정, 착오사기, 강박. 그래서 이 5가지를 뭐라고 표현했죠? 요거를
비정상적 의사표시 그랬죠.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 어떤 게 있었다? 비진의 표시, 통정어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게 이제 효력 요건의 문제입니다. 그럼 효력 요건을 다 갖췄다 그러면 법률행위는 뭐다? 유효라 그랬죠. 유효. 유효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효과가 있다. 근데 효과라는 게 뭐라 그랬지? 효가 뭐예요? 법률 효과라 그랬잖아요.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이 뭐라 그랬죠? 권리의 득, 실, 변경, 또 발생, 변경, 소멸. 다른 말로 법률 효과. 한마디로 줄이면 효. 그러면 이 효라는 걸 아예 그냥 막 권리와 의무라고 이해를 하자. 그렇게. 그럼 유효라는 말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예컨대 법률행위 매매 계약을 했다. 성립 요건 갖추고 효력 요건 갖췄다. 그러면 유효라는 말은 매도인, 매수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그거잖아요.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권,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유효. 그죠? 그러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취소할 수 있거나 또는 무효가 되거나. 이거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러는 거죠. 효력 요건 갖추지 못했을 때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데, 취소가 되려면 취소 원인이 있어야 되고 무효가 되려면 무효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효력 요건 중에서 취소 원인에 해당하는 건 어떤 거죠? 요것뿐이에요? 아니요. 제한 능력, 착오사기 강박. 제한 능력, 착오사기 강박. 요게 취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거나, 제한 능력자 누구죠? 미성년자, PP.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럼 미성년자, 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얘네들이 제한 능력자고, 그들이 하는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 그래요?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 원인은 우리 민법에서 토탈 몇 개? 4개. 제한 능력, 착오사기 강박. 제한 능력, 착오사기 강박. 그 4개일 때 한해서 취소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무효예요. 자, 확정될 수 없는 법률행위. 정능법회 할 때 확정될 수 없는 법률행위. 뭐야? 확정될 수 없어요. 아니, 확정될 수 없는 법률행위의 효력은 뭐냐고요? 무효. 권리 능력 없는 자의 법률행위.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확정될 수 없는 경우. 가능하지 않은 원시적 불능. 강행법규 위반. 사회질서 위반? 이 사회질서 위반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포함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비진이, 원칙 유효, 예외 RR 무효, 통정 무효. 무슨 원칙 통정은? 비진이 표시가 뭐라 그랬죠? 한마디로? 거짓말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면 상대방이 속았다? 그럼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거짓말은 무효. 그럼 무효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권리 의무가 없는 거예요. 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고 했는데 권리 의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무효면. 취소는 권리 의무가 생겨요. 생기는데 여기에 취소권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취소 원인에 해당하는 건 뭐라 그랬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효력 요건에서 요 취소 원인만 빼면 전부 무효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다만 비진의 표시는 주의하실 게 원칙이 유효, 예외, RR, 무효이다. 비진의 표시는. 자,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있으면 취소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취소권이 발생했을 때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행사 안 하거나 또는 행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권리를 행사하라는 법은 없죠.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듯이 취소권이 발생을 하면 그럼 언제 발생한다고요? 취소권이 언제 발생한다고요? 제한 능력 착오사기 강박이라고 하는 취소 원인이 발생하면 결과로서 취소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취소권이 생겼을 때 이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취소권자가 행사를 하거나 권리 행사를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죠? 그럼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취소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안 해버려요. 그냥 권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리의 행사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제척 기간이다 그래요. 제척 기간. 권리를 배제하고 배척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배제, 배척, 제척 기간. 제척 기간은 그러니까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준 거예요. 영원히 권리 행사를 하라는 게 아니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있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해 버립니다. 그걸 무슨 기간? 제척 기간이라 그래요. 그럼 제척 기간이 지나면은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더 이상 취소가 안 되고 유효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척 기간이 지나면 이 제척 기간은 언제냐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 먼저 도달하면 취소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고 한다? 제척 기간 그래요. 제척 기간. 자, 이번에 취소권을 행사한다고 해요. 그러면 취소권자가 있을 것이고 취소권자가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취소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취소권을 행사하게 된다. 자, 그럼 예컨대 갑이 10살짜리 꼬마예요. 을이 누구죠? 슈퍼맨. 슈퍼주인. 얘가 1,000원을 줘요. 1,000원을 주고 얘가 과자를 줘요. 둘이 뭐 한 거죠? 과자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죠. 자,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무효. 이 매매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이지요. 그죠? 예? 예. 왜?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가 돼요?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취소권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누가 취소권자예요? 누가 취소권자야? 제한능력자 본인이 취소권자예요. 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취소권자예요. 착오한 사람이 취소하는 거예요. 사기 당한 사람이 사기친 사람이. 사기 당한 사람이. 협박 당한 사람이 협박한 사람이.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예요. 제한능력자 본인이 취소권자고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취소권자이고 그 승계인 및 대리인까지 취소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이 있고 포괄 승계인이 있어요. 둘 다 됩니다. 특정 승계인은 뭐고 포괄 승계인은 뭘까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겁니다. 첫 시간에 권리 취득이 있었죠. 권리 취득. 권리 변동에서 권리의 득실 변경했을 취득은 다시 어떻게 나눕니까? 다 잊어버렸죠?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뉘게 되고 얘는 다시 설정적인 승계와 이전적 승계로 나누고 다시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특정 승계 예를 들어 어떤 거죠? 매매. 콕 찍어서 넘겨주는 거. 포괄 승계는 예컨대 상속이잖아요. 그러면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인이죠. 얘는 뭐라고 표현해요? 포괄 승계인. 매수인은 특정 승계인. 그런 사람이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승계인. 그러면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 있잖아요. 그죠?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는 어떻게 다르죠? 얘는 수권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한 거고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아니에요. 얘는 취소권자가 아니고 법정 대리인만 취소권자입니다. 법정 대리인만. 그럼 미성년자다 그러면 미성년자 본인 얘가 취소권자고 이자의 누구예요?
법정 대리인 누구? 부모가 취소권자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은 이 사례에서는 누구예요? 예? 취소권자. 예, 10살짜리. 10세 꼬마. 욕하는 거 아니에요? 10살이잖아요, 10살. 10세 꼬마가 취소권자가 되죠? 또 누가 돼요? 그렇죠.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취소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누구에게 취소해요? 누구에게? 슈퍼맨. 얘가 뭐예요? 직접 상대방이에요. 매매 계약의 직접 상대방. 그죠?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어떻게? 취소권자가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통해서 취소하면 돼요. 의사표시는 모든 의사표시가 방식에 제한이 없어요.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그죠? 다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이라는 서면을 쓰겠지만 구두로 하는 것도 증명만 되면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취소권자 얘가 일방적으로 아저씨 취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매매 계약은 어떻게 돼요? 취소하면. 이 취소권자 지금 나와 있죠? 누구예요? 제한 능력자 본인. 하는 뭐야?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래서 차고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승계인 및 대리인이 취소권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누구만 된다고요? 직접 상대방. 어떻게 돼요?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냥 무효가 아니라 무슨 무효? 소급 무효. 자, 여기서 소급한다 그러면 현재잖아요. 현재 시점. 과거로 가는 거.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소급한다 그래요. 미래로 가는 것을 법에서는 추급한다 그래요. 추급. 소급의 반대말은 추급이에요. 소급이란 말은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건데, 그래서 얘를 처음부터라고 표현해도 돼요. 처음부터. 그러면 소급 무효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무효이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얘가 지금 일방적으로 얘하고 법정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뭐 하는 거죠?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하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순간 이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이걸 한마디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과자를 얘가 가질 권리도 없는 거고 1,000원을 얘가 가질 권리도 없는 거니까 이게 다 부당이득으로 반환됩니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애시당초 1,000원은 얘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얘한테 건넨 상황에서 매매가 있었으니까 취소하게 되면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또 과자도 줬으니까 취소하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가야 되죠.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무효, 소급 무효라는 건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을 하게 된다.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무효가 되면 권리 의무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근데 이미 이행한 거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받아서는 안 될 것들을 받았으니까 권리 없이 의무 없이 주고받은 것이니까 전부 돌려준다 그랬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부당이득의 반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이익은 부당이득이 돼요. 그럼 다 돌려줘야 되겠죠? 그럼 돌려주는데 문제는 얘는 제한 능력자잖아요.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얘를 보호해 주겠다. 제한 능력자는. 그럼 얘는 제한 능력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범위는 어떠냐? 무조건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을 반환을 해줘요. 현재 존재하는 이익. 그래서 무효가 되었을 때는 제한 능력자가 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럼 무효가 되면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 안 하면 그만이고, 이행한 다음에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해 준다 그랬죠? 다만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얘가 지금 1,000원 주고 과자를 샀단 말이에요. 그죠? 과자 다 처먹었어요. 얘가. 과자를 10세 꼬마가 과자를 다 처먹고 아저씨 취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얘한테 과자 줬잖아요. 또 과자를 다 먹었죠? 그럼 남은 이익은 뭐예요? 봉지만 남는 거예요. 봉지만. 봉지 돌려주고 얘는 1,000원 받았잖아요. 1,000원 그대로 다 돌려주고. 이해되셨어요?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럼 얘 입장에서는 제한 능력자인 10세 꼬마하고는 거래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거래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부당이득 반환하는 범위는 뭐다? 현존이익. 현존이익. 그 현존이익은 현재 존재하는 이익, 남은 이익이에요. 남은 이익은 뭐라고요? 과자 봉지. 아시겠죠?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례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아이가 1,000원, 엄마 돈, 아빠 돈 1,000원을 훔쳐가지고 왔을 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용돈으로 준 거라면 그거는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라고 해서 취소 못해요. 용돈으로 준 것은. 그러니까 문방구들이,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떡볶이도 되고. 그 용돈 받았을 때 그거고, 용돈 받은 게 아니라 얘가 돈을 훔쳐가지고 거래했다면 이건 100% 취소 대상이에요. 아시겠죠? 다만 이 취소권도 제적 기간에 걸린다 그랬죠? 얘가 10살, 10세 때 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이 취소권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그러니까 20세 되는 날까지만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20세가 넘어가면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어쨌든 아시겠죠? 그러면 취소권자는 누가 된다고요? 예? 10세 꼬마. 제한 능력자 본인이 취소권자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소를 할 수 있다. 누구에게 한다고요? 직접 상대방. 그럼 누가 아니다. 전득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전득자라는 말이 뭐냐면 예컨대 갑의 집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얘가 기망을 해서 사기당해서 팔았어요. 그리고 얘가 취득한 다음에 병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기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럼 얘가 취소권자가 되어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취소했을 때 얘가 지금 얘한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전에서 취득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누구에게? 상대방인 을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전득자 얘기할 게 아니다. 네. 자, 반면에 취소권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취소권을 행사하든 말든 그건 취소권자의 자유이겠죠. 그죠? 그런데 자유인데 문제는 또 나왔네요.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추인권. 이게 무슨 추죠? 요게 뭐냐면 요 그림이 육포예요. 육포 그림이에요. 옛날 옛적에는 고기를 잘라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동할 수 있을 때 식량으로 먹은 게 육포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육포가 아니고 두껍게 그 모양이에요. 고기. 이건 쫓아갈 추고. 그러니까 이 고기 보고 쫓아다니는 모습. 쫓아갈 추예요. 쫓아가다. 이는 뭐냐면 인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인정하다. 원래는 이거거든요. 원래는 인자가 이 인자예요. 이게 뭐냐면 칼이죠. 칼도자. 말이죠. 말을 자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말을 이렇게 잘라버려요. 그래서 잘라서 낱개로 다 이해를 해보겠다 그런 뜻이 이해하다 그런 뜻이 이해하다. 근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차되고. 그래서 차자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가차됐어요. 요거는 말 그대로 인정하다 그런 뜻이, 요건 참을인이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을 나눠서 이해한다.
예? 예. 분할해서 이해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추인이다 그랬을 때 추인이라는 건 뭐예요? 쫓아가서 인정하겠다 그거잖아요. 그죠? 쫓아가서 인정하겠다. 그럼 봐봐요. 아까 5월 1일 날 무권대리 행위를 했어요. 근데 6월 1일 날 추인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걸 쫓아가서 인정을 해주는 모습이잖아요. 그걸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인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니까. 다시 이 추인이 우리 민법에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추인은 쫓아가서 인정을 해준다 그거였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무권 대리에 추인이 있죠. 그 추인 2가지가 또 있어요. 어쨌든 무권대리 행위를 이 무권대리 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권대리 행위는 추인하기 전에 무권대리 행위는 무효이죠. 근데 그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효로 확정시키는 것을 우리는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추인이 나왔어요.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단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이 행위는 유효인데 취소권이 붙은 유효이지요. 취소할 수 있는 유효이지요. 근데 그 취소할 수 있는 유효를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되는 거죠. 그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여기 다시 와봐요. 제한 능력, 착오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면 이 법률 행위는 완전 유효와 무효가 아닌 중간 형태예요. 얘는 유효하지만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따라붙은 유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취소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취소권 행사하지 않게 되면 유효로 확정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와 유효의 중간 형태가 취소다. 다만 이 취소하기 전 상태에서는 일단은 유효인데 취소권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되고 취소권 행사하지 않으면 그냥 유효로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추인한다라는 말은 취소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로 만들겠다는 것이니까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무효행위가 있어요. 무효인 행위. 그 무효행위도 추인하면 유효가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공통적인 건 뭐냐면 추인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유효로 확정시킨다. 유효한 행위로 만들어주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추인한다 그래요. 추인한다. 자, 우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 있었죠? 동, 철, 상, 추. 따라서 이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인정을 해주면 그 행위는 유효로 확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추인이라는 게 복잡할 것 같은데 복잡한 게 아니고 추인은 유효로 인정해주는 행위다. 그걸 추인이라고 해요. 디테일하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무권대리 행위도 추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지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도 취소권을 포기하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고로 추인한다. 그 말은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취소한다. 그 말은 추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말이에요. 취소한다는 것은 무효로 한다는 이야기죠. 추인한다라는 것은 유효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추인하는 것은 취소 안 하겠다는 거죠. 취소 안 해야지만 유효가 되는 거니까. 취소한다는 건 무효로 되는 거죠. 그럼 추인하면 유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효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취소와 추인은 반대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취소를 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효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취소를 하겠다는 거는. 그런데 취소권이 있으면 동시에 취소권도 버릴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취소권의 포기를 뭐라 그래요? 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취소권이 발생했어요. 언제? 제한 능력 또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본인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취소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그 권리를 버릴 수 있는 추인권이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자, 취소권이 생겼어요. 언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했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취소권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해도 되지만 그 권리를 포기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취소권이 있는 사람이 포기해요? 취소권 없는 사람이 포기를 해요?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추인권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취소권이 있는 자만이 그 권리를 포기도 하는 거지. 애시당초 취소권이 없는데 무슨 포기를 해요? 없는 취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죠. 취소권이 발생하면 동시에 추인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이건 취소 않겠다는 의사표시니까,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니까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취소를 안 한다는 뜻이니까. 취소를 한다면 취소권 행사하면 되고, 취소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관둘래? 나 취소 안 할래? 그러면 그게 추인이란 말이죠. 다만 무권대리 행위는 아까 무효였잖아요. 무효인데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로 되죠. 무효가 유효로 바뀌어요. 추인은 유효로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유효인데 그걸 추인하면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유효에서 유효로 가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추인하면 다 유효로 확정된다. 유효로 확정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거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취소권이 발생하죠. 동시에 취소권이 생기고 그 취소권을 버릴 수 있는 무슨 권도? 추인권도 생기는 거예요. 같이. 누구에게? 제한 능력자 본인,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또 승계인 및 대리인까지. 그들이 다 추인권자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추인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취소권 포기한다 그거죠? 네. 추인한다는 말은 추인한다는 거 취소 안 하겠다는 얘기죠? 네. 취소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걸 추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 추인은 누가 하느냐? 추인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추인권자는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취소권자가 추인권자로 와야죠. 아니, 취소권이 발생하니까 그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는 거지. 다시, 취소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지. 애시당초 취소권도 없는데 무슨 추인권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추인권이라는 건 취소권을 가지고서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누구로 오는 거예요? 추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권리가 있어야 포기도 할 수 있으니까. 아니, 돈이 있는 사람이 있는 돈을 포기한다 그건 말이 되지만 애시당초 돈도 없는데 돈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가진 걸 포기해야 되죠.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취소권을 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권자는 누가 되는 거죠? 제한 능력자 본인,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승계인 및 대리인. 얘네들이 추인권자이다. 그럼 취소 원인은 뭐예요? 취소 원인. 취소 원인.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게 종료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성년자가 됐을 때 비로소 추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성년인 상태에서 추인해봐야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미성년인 상태에서 추인하면 그건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니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니까 그것도 취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돼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는 사람은 그 상태가 벗어날 때, 그 상태에서 추인하는 거예요. 자, 다시 봐봐요. 아까 10세 꼬마예요. 얘가 슈퍼맨하고 얘가 1,000원을 주고 과자를 줬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죠? 야, 난 너 같은 미성년자한테는 과자 안 팔 거야. 너 또 지난번처럼 또 과자 다 처먹고 취소하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저씨. 약속할 수 있어? 네. 그러면 각서 써. 각서. 본인 갑은 과자 먹은 후 과자 매매 계약에 추인한다. 과자 매매 계약에 추인한다. 몇 년 몇 월 며칠 초등학교 2학년 8반 27번 갑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서를 썼어요.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죠. 매매 계약 체결하고 미성년인 상태에서 다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과자 또 다 처먹고 아저씨 취소! 그랬더니 슈퍼맨이 이 10세 꼬마야 네가 내가 이럴 줄 알고 각서 받았지롱 그러는 거야. 넌 추인했기 때문에 네 취소권은 소멸한 거야 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이것도 취소. 이것도 미성년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성년자가 했으니까. 이거 취소해버리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백날 추인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가 성년자가 되었을 때 취소 원인이 종료된 다음에 추인을 해야 진정한 추인이죠. 자, A한테 B가 강박을 했어요.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나한테 증여해라 그래서 증여 계약을 한 거예요. B라는 사람이 강박을 했고 얘가 공포심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 증여 계약을 했으니 이거 공포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얘한테 증여를 한 이후에도 네가 한 증여에 대해서 추인을 하거라 라고 하면 공포심이 유지된 상태에서 추인을 하게 되면 이게 진정한 추인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포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추인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시간에 결정하면 되는 건데 공포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추인하라고 얘기한테 얘기를 해도 이거 역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강박 상태에서 하는 의사표시니까 취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상태가 종료되어야 된다. 벗어나야 돼요.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이해되시나요? 네. 자, 어렵더라도 자꾸 반복하시면 나중에는 돼요. 되니까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그냥 일단 들어는 두셔요. 그래서 취소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소권자에게는 추인권도 발생하고 다만 이 추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추인권자가 뭐가 돼야 돼요? 원인이 종료된 이후가 돼야 돼요. 그럼 취소 원인은 네 가지예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두 가지 형태의 추인이 있다. 하나는 의사표시를 하는 형태의 추인과 또 하나는 법정 추인 그래요. 이거는 말 그대로 추인권자가 내가 취소하지 않겠소 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형태의 추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추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자, 이게 법정 추인이 자동적으로 추인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 봐봐요. 얘가 기망에 의해서 증여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기망에 의한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취소권자는 누구?
취소권자. 갑이 취소권자예요. 갑이 취소권자. 그죠? 누구에게 취소합니까? 직접 상대방인 을에게 취소하는 거죠. 하자이는 의사표시를 직접 한 사람, 사기 당해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 기망 당해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 이 사람이 취소권자고 얘가 상대방이 돼요. 뭘 취소합니까? 증여라는 법률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취소할 수 있는데, 자, 이 증여계약 취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소유권의 이전 의무가 생기죠. 증여계약하면 자기가 이 부동산 주겠다고 했으니까 의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 증여계약을 취소하면 이 의무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없어지는데 의무를 이행해버리네요. 취소 원인이 종료됐는데, 아니 얘가 취소하면 이거 안 해줘도 돼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을에게. 그럼 이건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요걸 법정 추인이다 그래요. 법정 추인. 얘가 추인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행위가 존재하면 지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게 되면 이 의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등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취소를 안 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그 다음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취소할 마음이 없다는 걸 포함하는 거잖아요. 취소할 것 같으면 취소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데 의무를 이행을 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의무를. 그럼 이렇게 했다면, 이행을 했다면 그거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법정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자, 150페이지 보시면, 150페이지. 법정추인 그랬죠? 145조. 조문 한번 읽어보시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를 보류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전부나 일부의 그거 읽을 때는 1호, 제1호, 전부나 일부의 이행, 제2호, 이행의 청구.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 들어가는 것은 호라고 읽고요. 동그라미 1로 들어간다 그러면 항이라고 읽는 거예요. 자, 145조에 6호까지 나와 있죠. 6호의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추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 그랬잖아요. 이의라는 건 다른 뜻이죠. 보류한다라는 말은 품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의를 품고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 그런데 거기에 이로 보시니까 전부나 일부의 이행 그랬죠. 여기 봐봐요. 취소하게 되면 이 의무가 없어지는데 그 의무를 이행을 해버려요. 취소하면 이 의무가 소멸하고 안 하면 그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고 이행을 해버린다는 말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게 이미 포함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거기 나와 있는 6호를 암기해야 되는데 1호에서 전부나 일부의 이행에서 동그라미 하시고 2호에서 이행의 청구에서 동그라미 하시고 경계에서 동그라미 4호 담보의 제공에서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나 일부의 양도에서 6호 강제 집행에서 그럼 말만 들었죠? 뭐죠? 이청경한 담양강 들어보셨어요? 네. 담양강. 자, 이 임의추인은 칠판 보시고요. 임의추인은 자기가 추인한다는 걸 알고서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의사표시 필요 없어요. 6가지 사유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이청경, 담양강. 담양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담양에 있겠죠. 북한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북한에 있죠? 북한강 북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산은 북한에 있는 산이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혹시 읽어보셨어요? 유홍기인가? 누가 쓴 건데. 전에 장관이었을 때 저기 남대문 불났었잖아요. 그 양반이 쓴 책이 아주 걸작이 문화유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있어요. 엄청나게 재밌어요. 꼭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이게 저는 3편까지 읽었거든요. 1편, 2편, 3편이 있는데 이걸로 이 사람이 떠가지고 장관까지 해먹은 거예요. 글을 너무 잘 써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학생들 데리고 이제 뭐라 그래요? 역사 체험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걸? 탐방? 하여튼 뭐 역사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가서 설명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데, 예. 그 뭐라 그러죠? 예? 몰라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그 담양강을 갔더니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 강이. 그러니까 회원 중에 한 분이 이거를 가서 집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회원 중에 한 분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강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유홍이라는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부는 담양강이지 말로 설명하는 담양강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 그 표현이 너무 멋있다고 이 회원이.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저녁 때. 하여튼 또 이 양반한테 가서 아까 그 얘기했던 게 너무 감명 깊은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난다. 담양강은 말이 없다.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표현했더라는 거예요. 에이씨, 안 웃겼어. 하여튼 뭐예요? 이천경 담양강. 이는 전부날부의 이행, 청은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 일단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다음 순환에서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이천경 담양강 이것만 기억하셔요.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큰 틀만 보셔요, 일단. 자, 성립 요건 갖추면 성립됐다. 그 다음에 다시 효력 요건을 갖춰야 유효가 되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무효나 취소로 나눈다. 무효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권리 의무가 없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은 유효하는데 취소권이 붙어서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되고 취소하지 않고 그냥 내비두면 제척기간 지나서 유효로도 되고 아니면 그 권리를 포기해도 된다 이거죠. 취소권을 포기하게 되면 그것도 유효로 확정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언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만 있으면 한편으로 그자에게 취소권이 생김과 동시에 추인권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추인권을 행사하면 유효가 되는 것이고 추인권을 행사하지 않고 내비두면 그것도 유효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취소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세 가지 형태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효는 그냥 무효인 거고 유효는 유효인 건데 취소는 유효로 갈지 무효로 갈지를 취소권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 선택 안 하겠다. 추인도 안 하고 취소권 행사도 안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척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권이 소멸하니까 유효로 확정하는 거예요.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 둘, 무효로 가는 경우 하나. 그 취소는 유효이든 무효이든 선택하면 된다. 선택 안 하고 내비두면 제척기간이 지남으로써 자동으로 유효가 된다. 이해되셨죠? 네. 취소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 제한능력자 본인,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승계인 및 대리. 상대방은 전득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직접 상대방. 어떻게 한다? 일방적인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공식이에요. 방식에 제한이 없다. 구두든 서면이든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포인트는 뭐라고요? 일방적이다. 일방적. 상대방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기억나시죠? 동, 철, 상, 추, 면, 해, 취.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따라서 취소권자가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됐죠? 네,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